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4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계 출산율 3. 카자흐스탄의 인구 늘리기 18살 되면은 주택교육 자금 준다. 아스타나에서 정지섭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성년되는 청소년들에게 주택교육비를 지급한다. 원유 수출 대금 등으로 운영하는 국부펀드가 재원이고 신실크로트 지향하는 유라시아 중심국가에 걸맞는 인구 인프라가 목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를란 카린 카자흐스탄 국무장관은 최근 수도 아스타나, 이 아스타나라는 게 고조선의 수도였던 아사달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에서 해외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690만 명에 이르는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새 출발 자금이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답니다. 카자흐스탄은 크롬, 우라늄 원유 생산국이면서 카스피에 탱기즈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크롬, 우라늄, 금, 은, 아연 등 희토류와 광물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정치 개혁을 진행 중이다. 어떤 그 청소년 행사에서 다양한 이 민족들이 어, 전통 의상들을 입고 그 어떤 춤을 추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뒤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인구 감소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이 카자흐스탄이 상당히 넓은 땅인데 과거 실크로드의 루트 및 유목민 왕조의 세력권과 겹치는 데기 때문에 뉴 시크로드라는 기치를 내걸고 유라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카예프 행정부였죠. 행정부는 의회 의석수 중 30%의 여성, 청년층 할당하고 자치단체장 직선제 실시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서구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간다. 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카자흐스탄 자체가 아주 다민족 국가인데 한국도 아마 미래에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우리도 나라의 근본 정신은 단군의 정신, 고조선 연방 이런 맥을 같이 이렇게 그 기치를 내걸어야 향후 그 유라시아 그 실크로드, 신유 실크로드 그런 경제 교류 대륙으로서의 이런 것들로 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또 좀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한국 독자 제재에 매우 실망 대응할 것. 신정원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러 외무부 대변인 비우조치 양국관계의 악영향 한미 때문에 한러 관계가 위기이고 북과는 설린 관계 발전해야 한다. 제재 압박 효과 없어 정치 외교적 해결 모색해야. 자하로바 대변인 한국 정부가 3일부터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이 선박들은 북러 간 군사 화물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인력을 러시아로 데려온 혐의로 단체 이곡과 개인 이명도 제재를 받았다.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를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그 의결에 의한 거지 다른 건 아니다고 우리 한국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람이 그 대변인인 모양인데, 나이 좀 꽤 좀 들은 것 같네요.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동서 러시아로 분할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합니다. 소련 해체로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러시아 자체도 대부분 러시아라는 게 유럽에 가까운 게 러시아지 지금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해주까지 이렇게 진출한 러시아가 원래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백색계와 그 적색계의 그 내전이 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가 이겼죠. 그래가지고 그 이 전부 다 그 동러시아도 러시아 그 소련이 됐는데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 저쪽 저쪽 서쪽 러시아하고 동쪽 러시아하고 이렇게 분할되기를 희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개인적인 또 희망이고 앞서서 카자흐스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야 우리가 향후 북방 외교를 하는데 음, 뭐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연해주에 우리 그 옛날에 조상들도 살았고 그런 지역이고 발해 쪽이었죠. 그런 거 등등의 뭐 연고로 해서 등등이라도 동러시아가 독립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민주노총 탈퇴 종영,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기로 놓여 홍인석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74살 SPC 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에 섰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이 민노총 탈퇴 종용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저도 그 SPC 설립을 요 뉴스가 나오기 하루 전에 2023년도 실적을 분석하면서 급여 수준이 중소기업 수준이다. 규모에 비해서는 파리바게뜨는 난 모르겠는데 그 양재동에 사옥이 있죠. 한마디로 너무 짜다. 그런 거를 이게 그 이 소비자들이 그 또 그 직원들이 그 자긍심이 나겠느냐 이런 기업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첨단 산업들의 미국행 공장 붐 이런 뉴스가 또 LG 엔솔은 미 애리조나 공장 착공 7.2조 원 투입한다고 유은지 기자가 지디넷에서 보도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미 인디애나에 HBM 공장 건설 5조 2천억 투자한다고 이성락 기자가 더 팩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은 미국이 이제 메이드 인 USA 이쪽으로 하는데 뭔가 다 혜택을 받고 무역 제재 관세 압력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다 공장 쳐라. 그러면은 뭐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할 수는 없고 미국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관리자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관리자 중에서도 또 미국인 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만큼 외국에다가 계속 공장을 지면은 우리나라 일자리는 그만큼 더 발생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그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고려아연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김병덕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1분기 매출이 2.4조 원으로서 영업이익 1966억 예상한다. 아이언 벤치마크 TC 요게 이제 그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재련 수수료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 수준의 버금가는 정도로 1분기 매출이 일어났는데 향후 전해 동박 사업의 상업 생산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전구체 사업도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이익 기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그 중국 구리 재련소 19군데가 감산 조치를 했죠. 어, 그래서 구리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LME 가격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 대처를 하지 않겠냐. 이 고려인에서 그 동도 나오죠. 그 동은 국내에서 고려인 옆에 있는 옛날 그 LS 니코라고 아는데 그게 LSMNM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국내 그 동이 나오는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인 이익을 조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인 캘리포니아의 집, 이웃들의 불만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에셔 월콧이 피플지를 통해서 보도했는데 공중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개인 주택인 모양인데 매우 큰데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민원이 뭐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 그 여기에서 KT 야로슬라프스키 의원실 국회의원인 모양인데 사유재산 소유자는 공중보건 기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법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다. 아마 그 강제적으로 그 쓰레기 정리에 들어가지 않겠냐. 가끔 우리나라에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죠.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집주인이 여성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사람들도 보통 저장 강박증에 버리지 못하는 습관으로 집안 내에도 쓰레기 더미다 아파트 같은 데가 쓰레기 천국이 됐다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그 분리수거 뭐 이런 거 불편해 가지고 그냥 안 버리고 또 돈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쓰레기 봉투값 사실 얼마도 하지 않는 겁니다만은 저는 우리 그게 정착이 잘 돼서 분리수거도 이제끔 하고 그런 그 수준이 민도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올라가 있는데 음, 그 아무리 그 이 발전된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게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였을 거야. 집안에도 분명히 에, 쓰레기 더미일 겁니다. 그 벌금도 부부가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아마 이런 거는 정신병적인 것으로 처리해서 도움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로 시진핑은 굴욕적인 세계적 후퇴를 겪고 있다. 신디유 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히스토리까지 해서 그 견해를 그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1989년 탱크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굴러들어가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린 후 등소평은 공산당의 힘을 숨기고 시간을 기다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이런 것을 만트라라고 표현하는 모양이에요. 메시지를.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고 경제 개혁과 급진적인 성장이라는 중국이 원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 외교 정책의 교리였는데 시진핑이가 그 주석이 되면서 숨기거나 항복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더 많은 늑대 전사들이었고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갖는 중국인들이 됐죠. 늑대 외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 주석은 등소평이 중국의 경제 둔화와 점점 더 적대적인 세계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는 지금 있는 것 같다. 이제야 경제는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2021년 부채를 극적으로 불행한 이후 침체기에 빠졌고 그 이전에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침체가 이미 시작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중국 젊은이들의 5분의 1 이상이 실업자 상태라는 거. 그리고 올해 2024년도 경제 성장률을 5%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과연 또 달성이 되겠느냐? 니시 수낙은 절반을 죽일 것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아마 실질 성장은 이 리시 수낙이 표현한 것은 2.5%만 하더라도 걔네들 다행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그 미국의 동조에서 중국을 현재 엄청 공격하는 입장에 있죠. 리시 수낙이. 또 그럴 것이 또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또 인도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도가 발전하기를 바라겠죠. 그 이해가 됩니다. 중국 결코 중간소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라고 하지만 국민소득은 중진국 수준뿐이는 안 되는 거죠. 인구가 많아가지고 결코 중진국의 함정 덫을 그 함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근데 한국도 그럴 뻔했는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으로 성공을 한 거죠.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과연 그게 누구 덕분이었냐? 그러면은 많이들 요즘에 그 나오지만은 건국전쟁 등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틀을 사실 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샌프란시스코 비전이라는 게 이제 시진핑이가 미국까지 샌프란시스코 가서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중국과 미국 군대는 다시 대화를 좀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그 대만이나 뭐 이런 등등의 그 시위라든가 무력 시위 이런 거를 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긴 있었죠. 등수평 때보다 시진핑이 중국은 몇 배나 더 강하게 됐습니다만은 아마도 팬데믹이 없었다면 곧 세계 경제 최대 경제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반도체는 좋지만 대만과 한국의 대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어, 이런 얘기는 그 우리한테 좀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중국의 군대는 크고 성장하고 있지만 지출은 미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군사력을 키우고 있지만은 뭐 미국이 군 국방 예산을 쓰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더해도 미국을 못 따라오죠. 그런 게 현실인 거고 그런 거로 봐서는 뭐 중국이 뭐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는 성립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EU, 미국 및 한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가 없어요. 원어를 봤는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재팬 얘기는 또 없어요. 음,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에 우리 한국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한 같이 폭망하는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중국 기술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서방의 정치인들과 여론은 중국 공산당의 허세에 분노하며 중국의 등을 돌리게 되었다. 지금 그 협중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상대 국가에 대한 이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도 정치적인 어떤 이 전술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화적인 거를 시진핑이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말로는 그래 놓고 지금 싸게 그 물건을 그 덤핑하는 게 이제 문제가 곧 되겠죠. 그래서 옐런은 중국을 재방문해가지고 과잉 공장 용량 위협에 대해 압박을 가할 거다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데이비드 로더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아시아 초강대국의 증가하는 과잉 산업 능력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을 새롭게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주 중국 고위 관리들과 경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을 재방문 예정이다. 라고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베이징에 가기 앞서 남부 공장과 수출 중심지인 광저우를 들릴 예정이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판매에 대한 미국의 국가 안보 억제가 중심이 된 11월 이후 첫 직접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녀의 순방이 발표되었다. 이게 첨단 기술 이런 거를 중국에 팔아서는 안 된다고 제재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휴대폰 하나만 해도 짝 언제 어떻게 베꼈는지 뭐 자관 삼성도 깜짝 놀랐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산업 스파이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옐런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의 디커플링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대지만은 사실은 디커플링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디커플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베이징 방문 이후 가상으로 만나는 경제 및 금융 워킹 그룹을 출범시켰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대화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나 지난해 두 주요 미국 지역 은행의 실패 등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와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데 향후는 공급 문제, 캐파시티 챌린지 이것을 이제 다룰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내정 간섭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다. 그런 얘기인데 어, 그래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미국의 강조를 하는 것이 논의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옐런 장관이 애틀란타 인근 수비나 태양광 모듈 공장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에 상당한 과잉 투자가 발생해 다른 시장 주도 국가에서 제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값싼 수출의 길을 열었다. 덤핑 수출들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서 이제 우리들 다 망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자기네들 그 미국이나 유럽, 한국 다른 경제권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 어, 싼 중국산 때문에 공장을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있죠. 미국도 그렇게 해서 공장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 뭐 다른 거로 해서 뭐 IT 쪽이나 뭐 이런 서비스업만 가지고 미국은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미국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드 인 USA로 가는 거 아니냐 다시 2차 대전 후에 뭐 모든 나라가 메이드 인 USA였죠. 그런데 모든 전쟁에 피폐해졌고 뭐 생산 시설이 에, 망가졌었기 때문에 미국만 어떻게 만들지 간에 미국 제품은 잘 팔렸었죠. 크기만 하고 뭐 어떻게 돼서 옛날엔 뭐 미제라고 그러면 다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한테 밀렸고 중국한테는 스스로 그 소련을 견제한다고 문호 개방하면서 경제 발전이 되면서 스스로들 그 미국 내 일반 소비재 제조업체들은 죽게 놔둔 것도 현실인 거겠죠.
거기에다가 그 옐런 의장이 기후변화 대응, 불법 금융 및 마약 밀매 방지, 부채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뭐 핵심은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또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압박을 한다는 얘기로 들려요. 요건 제 견해입니다. 일본 제품이 전 세계를 범람시킬 때 일본에 대해 경제적 동물이라는 용어 등장 후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 침체 시작이 됐고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을 감내를 했어야 됩니다. 디프레이션 속에서 이제 중국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다시 인플레이션, 디프레이션을 이제 정언을 발표하고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겠다. 그 얘기는 중국은 내리고 일본을 다시 띄우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중국에게는 금리 인상 공격, 미국 자체도 내상을 입지만 중견은행 부도 이런 등등에 이어 공급 과잉에 의한 덤핑 수출로 인해 미국, EU, 한국 등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공격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지. 중국만 살면 되겠느냐? 그리고 덤핑질 하면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한국 대기업은 생존을 위해 미국에 지금 앞서서도 했지만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메이드 인 US에 협조를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 개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야 된다고 누누이 다짐을 해봅니다. 옐런은 미국은 중국에 맞서 산업을 보호할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건 맞죠.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부터 이제 힘들다. 미국도 전 세계를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윤 정부 출범 후 10조 투자 몰린 새만금 경제 효과는 27조. 박성호 기자가 이거 조선비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전구체단지라고 이 2차 전지 계통이겠죠. 여기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 공장 연구시설 신축 취득 재산세 감면,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LS, SK온 이런 데도 하고 중국 화유 코발트가 또 짓겠다고 했는데 어디 뉴스에서는 투자 취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좀 검증이 안 된 뉴스 같기도 합니다. 중국 양극재업체 롱바이는 새만금의 차세대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인 LFMP를 생산하기 위해 1조 2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금 중국과 하고 경쟁을 해야 될 마당에 한국에다가 그 투자 유치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 투자가 아니고 우리는 새만금 내 미국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냐, 거꾸로. 응?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정치하고도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경제가 부산에부터 서울서부터 올라오는 그 축으로 나중에 쭉 평양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저도 그렸습니다만 반대로 균형 발전이라고 그것이 해서 표심을 얻는다면은 어, 그 전라남도 완도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새만금을 경유해서 서울로 경유해서 저기 북한의 그 함흥 원산 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두만강 쪽까지 이어지는 그 경제 벨트 이런 것을 장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아마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은 그 쌀 생산 그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고속도로 놓고 그다음에 그쪽에 하더라도 거기가 곡창지대라고 그 호남이 곡창지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쌀도 많이 안 먹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 평지고 그러니까 도로 놓고 그러면은 더 교통이 편해지고 하면은 그동안의 발전축을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 한국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축은 그 서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나중에 두만강까지 올라가는 그 노선을 그 해야 된다. 응? 음. 제 얘기가 아마 그렇게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